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연예인들 보니까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던데 라미네이트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라미네이트 비니어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크라운이긴 한데 보통 크라운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라미네이트는 미관상의 목적으로 범랑질 표면 정도만 최소한으로 삭제하고 하이브리드 복합 레진 시멘트로 도제 기구물을 부착시키는 술식을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자분들 인조 손톱 덧대는 네일 아트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앞니가 많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아스테마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환자에서도 앞니가 많이 벌어지고 좀 삐뚤빼뚤해서 해결하고자 이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니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측절치가 굉장히 뾰족하게 작은 외소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치아가 너무 심하게 깨진 건 아니고 한 중등도 정도로 깨졌거나 또 충치 치료를 레진 같은 걸로 많이 했는데 그 레진이 변색이 심해서 나중에 너무 지저분해 보일 때 그런 경우에도 라미네이트를 해서 끝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치열이 불규칙 정도가 심하지 않고 좀 경미할 때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증례에서도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치열을 가지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린 증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치아가 색깔이라든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라미네이트로 성형해서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원장님, 그러면 앞니 부분만 하얗게 하고 싶다 하면은 라미네이트를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아주 심하게 변색된 치아는 라미네이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투명한 올세라믹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변색이 심한 치아에서는 그 라미네이트를 쓸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르코니아나 크라운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변색이 심한 치아는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고 지르코니아로 치료해서 환자분이 아주 만족하셨던 예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크라운보다는 훨씬 삭제량이 적죠. 그리고 크라운을 할 수 없는 앞니에서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이 아주 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에서도 아래 앞니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식용부 마모도 있고 변색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앞부위만 삭제를 해서 본을 떠서 라미네이트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치아를 보존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가 적다는 것이 라미네이트의 아주 큰 장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연예인들 보면 한 10명 중 8명이 라미네이트 했다 이러면서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 어떤 점이 좋아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많이 할까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당장 이제 촬영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교정을 하고 있거나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자기 치아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라도 치료를 받는 게 현실이고요. 또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이제 치료가 된 것이죠. 보통 일주일에서 2, 3주 내에 웬만하면 다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있고요. 지나치게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은 환자들한테는 앞니가 좀 빨갛게 만성 염증 상태로 있고요. 교환면에서 봤을 때도 까무스름하게 이제 충치가 또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삐뚤빼뚤해진 치아를 라미네이트 및 올세라믹 크라운 이런 걸로 많이 삭제해서 치료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이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올세라믹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올세라믹은 강도도 상당히 강하고 투명도도 뛰어나고 심미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치아에 붙일 때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접착을 해야지만 그 강도하고 내구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연예인 유튜브 봤는데 라미네이트가 빠졌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잘 빠지나요, 라미네이트가? 라미네이트는 주로 바깥쪽 보이는 면만 삭제를 해서 그 부위 위주로 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착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돼요. 한 6, 7년 정도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착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치아가 부딪히는 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면 더 오래 잘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최소 삭제로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삭제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라미네이트는 하이브리드 복합 레진 시멘트로 붙이게 되는데 그 복합 레진 시멘트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수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접착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부위에서 충치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이제 원칙을 지켜서 시술하고 이제 라미네이트를 접착시켰을 경우에는 충치 발생 가능성도 아주 사실 적습니다. 범랑질만 최소 삭제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사실 좀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에서 보시다시피 앞니도 벌어져 있고 한쪽 앞니는 틀어져서 길게 늘어져 있고 그냥 눈으로 대충 봐서 이렇게 치료하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 본을 떠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본을 떠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치아를 삭제를 하잖아요. 중간에 점검차 본 뜬 거를 끼워보면 이 부위는 삭제가 충분하고 저 부위는 삭제가 좀 모자라겠네 하면서 치아를 적절하게 삭제할 수 있는 이제 참고점이 되기 때문에 본 뜬 모델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라미네이트 및 올세라믹 크라운은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혹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앞니를 단단한 거를 씹으시거나 아니면 질기거나 끈적끈적한 것들을 섭취하시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죠.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습관이 좋겠고요. 정기적으로 주치 선생님과 점검을 받으시면서 교합 점검도 받으시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는 라미네이트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라미네이트 치료도 어디까지나 치아를 좀 삭제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미네이트 치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꼭 해야 될지 레진이라든가 다른 치료로 가능한지 적절하게 상의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